안녕하십니까. 오늘은 OC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6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객 심리, 구매를 이끌어내는 마케팅 심리학 7가지 이런 테마를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의 마음과 행동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성공 회사들은 중심에 항상 오디언스, 청중, 대중, 고객이죠. 커스터머를 놓고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심리가 중요합니다. 사회 트렌드와 소셜 트렌드의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고객의 심리입니다. 먼저 고객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가성비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탕진잼이라고 하죠. 탕진잼. 그죠? 광고의 홍수 속에서 SNS 입소문을 타고 소비자 모두가 상품 정보에 해박한 상품 비평가로 다 거듭나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죠? 많은 영상 공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특히 댓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샀고 왜 그 물건을 샀는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부지런한 게 이득이다, 개이득이다. 그래서 이거 사면 참 잘 샀다고 소문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탕진점의 공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티끌처럼 모아봐야 집도 차도 살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탕진점들은 이런 세대들은 굉장히 슬프지만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바로 가성비다. 말이죠. 이 가성비가 이제 트렌드 스핀과 어떻게 연계되느냐. 트렌드는 방향, 경향, 동향, 추세, 유행이 뜻이죠. 앞부분에서 소셜 트렌드를 말씀드렸었죠. 트렌드는 소비자들의 물건을 사도록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절대 혼자만이 만족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갈라파고스 숲에 있는 그런 혼자만의 세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사회 구성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고 집단이 하기 때문에 크고 광범위하고 평균 한 최소 5년, 적어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길게 간다. 그래서 제품 자체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행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개인한테 유리한 이점을 주느냐, 어떠한 혜택을 주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5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창일의 아이디어 카피라이팅 크리에이티브 Q5라고 하는 모델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같은 논리로 Q5, Question 5, 5가지 질문을 하라는 것이죠.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소비자들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될 소비자는 누구인가를 따져봐라. 누가 써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 브랜드를, 이 광고를, 이 카피를 봤을 때 어떤 가치를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물어봐라. 이것을 소비자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피라이트가 스스로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카피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듣고 싶은 말, 고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것이 카피다. 그것이 카피의 객관화라는 이야기죠. 카피라이트 개인이 아닙니다. 고객이라고 하는 객관화된 소비자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리고 그 개인한테 어떤 맞춤 효과를 주느냐, 그리고 다른 경쟁과 차별화가 뭐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찾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하라. 아시겠죠? 크리에이티브 Q5 모델과 연동해서 소비자들한테 물어야 될 Q5입니다. 왜 MZ세대인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경험을 중시하고 미닝 아웃, 의미를 창출하는 걸 좋아한다.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좋아한다. 또한 미래보다는 현재를 좋아한다. 가격보다는 개인 취향을 중시한다. 그다음에 플렉스 문화가 있죠. 이게 어깨를 착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과시욕구, 그러니까 플렉스 문화와 명품 소비를 과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하는가, 그죠? 그런 걸 따지면서 하기 때문에 그 MZ세대 갖고 있는 내면의 소비자 심리, 가치가 뭐냐라는 걸 물어봐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5가지 질문 Q5. 절대 카피라이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객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죠? 그 말을 카피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면의 욕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 단적인 예를 여기서 스타벅스에서 찾았습니다. 스타벅스의 고객 주문에서는 15가지 이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바나나 5개, 캐러멜 젤 추가, 휘핑크림에 얼음 13가지, 해서 무려 15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현대차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투싼입니다. 투싼 이 광고는 한 10년 전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카피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취향과 그 소비자의 내면의 심리가 뭐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내면의 욕구를 끄집어내 줌으로써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카피는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투싼은 여성의 상품화라고 하는 약간의 비난을 또 있었습니다만은 투싼 보의 TV CM 문낙석 편입니다. 제가 카피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카피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하나 잘 의미와 해석과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기 무서워. 그렇게 여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문낙석 잘해. 이건 남자가 하는 말이죠. 지나치게 쿨한 당신에게 투싼이 말한다. 언제까지 쿨한 척 할 것인가? 섹시 유틸리티 비클 투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계멸 심리를 압축적으로 15주 압축해 담았습니다. 그죠? 두 남녀 연인과의 사이에서의 어떤 애정관계,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들으려고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또 말하고 싶은 말입니다만은 말하지 못하고 다를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이 두 연인 관계의 내면의 심리, 그렇지만은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잘 압축해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계속 이는 시리즈로 연결됩니다. 좋은 광고, 좋은 카피일수록 시리즈가 잘 나와야 됩니다. 오빠, 나 혼자 여행 갔다 와도 돼?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서 이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이 뭐냐는 이야기죠. 또 남자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죠. 또 여자한테, 연인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좋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런 내면의 심리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카피가 나옵니다. 오빠, 나 혼자 여행 갔다 와도 돼? 그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요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투싼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쿨하신 당신에게 투싼은 말한다. 언제까지 쿨한 척 할 것인가? 섹시 유틸리티 비클 투싼. 요 두 연인 사이의 관계의 내면의 욕구, 그죠?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하는 걸 잘 나타내고 있죠. 더군다나 15초에 압축했습니다. 이 광고, 이 굉장히 복합적인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15초 압축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게 10년 전에 나온 광고입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을 쇼폼으로 연출한다면 굉장히 좋은 영상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시리즈가 나옵니다. 택시 한 편입니다. 투싼이 묻는다. 그녀가 취한 척 어깨에 기대오는 순간 어떻게 하겠는가? 2초 이상 망설였다면 당신은 아직 멀었다. 섹시 유틸리티 비클 투싼. 아시겠죠? 겉으로 행동하고 내면의 욕구하고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압축적으로 연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마. 제발 좀 끊어. 다 오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내 말이 우스워? 했을 때 남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 또 이 말이 여자의 진정 내면의 욕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시 가장 가장된 말일다 할지라도 실제 속돼서 진정성이 있는 말이 아니겠는지, 이런 상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회는 많다. Time to change. 섹시 유틸리티 비클 투싼. 그래서 투싼이라고 하는 것이 섹시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하는 광고 브랜드의 기본적인 컨셉도 그렇습니다. 상황 설정입니다. 가상된 표현 컨셉트가 섹시 유틸리티 비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스토리보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전화 표현입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누구랑 있었어?
연락 안 되면 나 못 자는 거 알잖아 라고 내면에 이야기하는데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죠. 또 시간상으로 15초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지만 그 상황과 표정과 연기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기회는 많다, time to change. 섹시, 유틸리티 베이커. 기회는 많다, time to change 해서 같은 라인으로, 같은 키워드로 해서 계속 시리즈에서 자살의 누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여자편입니다. 친구였던 그녀가 오늘따라 여자로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을 잘 보고 계십니까? 2초 동안 망설였다면 당신은 아직도 멀었다. 같은 멘트입니다. 2초 동안 망설였다면 당신은 아직 멀었다. 섹시 유틸리티 베이커. 그죠? 여자가 하고 싶은 말,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할까?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젊은 세대, 2030 세대의 그 어떤 애틋한 정서, 애정, 관계, 그런 것들이 심리를, 복합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투싼 TVCM이 조금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연도가 바뀌어서, 광고 콘셉트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성과 사랑과 젊음 순수를 표현하여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 이중음이 스포츠를 섹시를 바꾸는 거죠. 진짜는 다 어디 간 거야? SUV는 SUV답게. 그렇게 해서 광장에서, 그죠? 도심의 광장에서 5개 광고판에서 나오는 여성들의 모델과 거기에 나오는 카피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섹시 유틸리티는 투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싼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14편 정도로 시리즈 나왔는데 굉장히 성공한 광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카피라이터가 카피라이팅을 공부하고 내면의 심리하고 개인의 취향을 이야기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감각, 정서를 나타낼 때는 굉장히 좋은 광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C 탑 포인트 광고입니다. 탑 포인트니까 포인트를 준다는 이야기죠. 포인트 주는데 처음에 이 여자가 벽면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앞면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5초, 10초, 15초 사이에 10초 고개를 살짝 돌려듭니다. 그때 나올 때마다 탑 포인트를 준다는 멘트가 나오면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살짝 돌리고 마지막에 다 돌리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 상황이 완시의 원카트입니다. 콧대 높은 이 여자 마음 돌릴 이유를 알아보자. 정립을 많이 해준다 하자 눈이 살짝 움직였다. 정립해주는 곳이 많다 하자 고개를 15도 돌렸다. 점점 더 많이 돌린 거죠.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하자 마음까지 돌아섰다. 마음을 돌릴 만큼의 포인트, 스탑 포인트. 이것도 내면의 심리, 고객의 심리,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 내면의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듣고 싶은 행동, 말이 뭐라고 하는 것을 잘 간파한 카피라이트의 어떤 그 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밈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앞에서 밈의 생활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문화의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입니다. 모방 같은 비유전적 방법으로 전달된다고 하는 문화 요소입니다. 원래 모방은 유전되지 않죠. 전달되지 않는데 모방 같은 비유전적인 방법으로 전달된다고 하는 문화 요소입니다. 그죠?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후천적으로 가졌습니다만은 그 밈들이 변이 또는 결합, 배척 등을 통해서 내부 구조를 변형시키고 진행한다. 그 밈이라고 하는 연구, 그죠? 그런 것들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모족이라고 나오는데 조모는 조이오브 미싱 아웃입니다. 원래는 아래에 포머, 피어 오브 미싱 아웃에서 고립 공포증이죠. 고립 공포증인데 요거는 고립을 즐긴다는 거죠. 조모족은 고립을 즐기는 족. 포모족은 고립 공포증을, 공포의 공포 증후군을 이야기하는 좀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세가 소셜 트렌드가 포모족으로 갑니다. 그래서 카페인 증후군도 있고 다 따라하고 나만 왜 우울하지? 나도 따라 남이 여행 가니까 나도 여행 가야 되겠다고 막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모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은 가라. 나는 내 혼자 나의 세계를 가겠다. 그래서 과도한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카피라이터는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고 간파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포모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조모적으로 소절해서 광고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심리는 경험 경제입니다. 경험에는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냐가 기업의 진짜 실력이다. 경험.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되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요즘은 경험 경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경험인데 그냥 경험이 아니고
일회성 개념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경험. 그죠? 축적가 되고 있고, 새로운 것을 줄 수가 있고, 자기 세계, 자기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중요하다. SK 매직입니다. SK 매직이 우리가 지난 시간도 이야기 잠깐 드린 것 같은데, 구독 경제입니다. 근데 새로운 생활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생활을 펼쳐주는 그런 SK 매직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남다르게 생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로 변화하는데 우리 SK 매직이 동반자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경험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뉴 폼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새로운 형식의 창의성, 혁신적인 창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경기를 파괴함으로써 소비자가 참여합니다. 작가하고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프로듀서하고 컨슈머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합치되는 것이죠. 우리 예술에서 얘기할 때는 창작자가 따로 있고 소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작품을 생산하자마자 작가는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양방한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컨텐츠 커머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커머스 혁신과 새로운 창의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 주는 것이다. 라이브 커머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이 관련되는 기업, 그립이라는 회사도 유니콘 기업으로서 굉장히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성입니다. 고객의 심리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 마케팅은 상호성 이론을 적용시키기에 안성맞춤인 마케팅 수단이다. 통찰력 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깃하죠. 다 구독 경제하고 돈을 줘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기업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도자료, 블로그 마케팅, 그 다음에 웹을 통해서 세미나 하는 거죠. 온라인 무료 강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상호성의 각에서 고객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보격 차이입니다. 정보격 차이로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알고 싶어 하는 정보에서 정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비로소 호기심을 뜻합니다. 소비자의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콘텐츠를 이용해 고객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격차 이론이 우리 카피라이팅한테 왜 중요하냐면은 눈에 띄는 제목과 헤드라인을 사용하시는 거다. 눈에 띄는 제목을 딱 준다면은 호기심이 발동하고 저것이 뭔가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구나라고 해서 정보 격차를 딱 느낀다는 거죠. 그 순간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제품 브랜드, 그 광고 메시지에 들어가고 카피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고 발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격차 이론이 카피라이팅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회적 증거입니다. 사회적 증거는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이미 널리 알려져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심리를 뜻하는 거죠. 사회적 증거, 사회적 증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수의 선택을 신뢰하는 심리란 말이죠. 그게 사회적 증거입니다. 사회적 증거. 주어 설명할 수 있지만은 쉽게 예를 든다면은 조회수라든지 사용 후기 댓글, 좋아요, 블로그, 포스팅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 증거가 상품 구매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그걸 이용한 광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를 이용한 대웅제약의 임팩타민 CM입니다. 카피가 이렇습니다. 컨디션 좋다. 고활성 에너지가 넘치네. 뭐 좋은 거 먹어. 1분에 한 개씩 팔리는 뭐야? 다 한 통속이었어. 고활성 비타민 B로 임팩트 있는 효과를 다 한 통속에 임팩트 프리미엄종 약국 가서 다 한 통속. 그러니까 다 1분에 하나씩 팔리는데 다 나만 모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한 통속이죠. 그 한 통속,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이 다 한 통속인데 그 한 통속이 이 임팩타민의 한 통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카피의 어떤 언어 유희고 더블 미닝이죠. 그래서 굉장히 카피라이트가 또 재치있게 풀었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증거 효과를 노린 그런 카피다. 그 다음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아까 이야기했죠. Fear of missing out. missing out. 그죠? 공포증이죠. 자기가 소외의 공포증이죠.
소외 공포증을 이걸 역으로 이용한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매진 임박, 한정수량 하면 내만 못 사고 딴 사람 다 샀네? 그렇죠. 그런 조급한 마음을 자극시켜서, 즉 희소성을 부여하면은 고객의 주목을 받게 된다. 그런 카피를 쓰는 것도 고객의 심리를 잘 간파하고 이용한 것이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손실 회피입니다. 행동 경제학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이득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도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이 바로 행동 경제학에 나오는 손실 회피 이론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장점을 부각시키지만 소비자들의 걱정과 근심을 파악해서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좋은 고객 심리를 접근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패러독스입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하나를 선택했을 때 얻는 만족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마케팅에 있어서 고객 각각의 성향을 존중해 여러 가지 옵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하세요. 중요하죠. 행동경제에 많이 나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헷갈려, 복잡해, 에이 안 해 라고 해서 회피해버린다는 얘기죠. 즉 우리 인간은 인지의 구두쇠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맞추어서 빨리 결정하려고 그러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인생의 최대한 문제가 아니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더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두쇠 기질이 있다. 그죠? 그래서 내용만 분명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지 않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를 제시해라 이런 겁니다. 이거 아까 광고를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유인 효과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이 가장 비싼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또 하나의 가격 옵션을 끼워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녀가 취한 채 어깨에 달아놓은 거. 즉, 실제는 깨안아주고 이렇게 포옹하기를 원하지만은 슬쩍 어깨에 기대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필요한 또 하나의 옵션을 끼워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카피적인 측면, 내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더 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는 고객 심리에 대해서였고, 카피라이터는 그런 심리학과 연계된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좋은 카피를 쓸 수 있다. 가성비 높은 카피 메시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피라이터 메시지 작성 심리학을 앞에 쭉 설명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객 심리와 관계되어 있는 카피라이팅의 작법은 광고주 설득할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카피라이터는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합니다. 프레젠터로서 활동할 때 이런 고객 심리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연동해서 그 광고를 설명해 준다면 광고주의 신뢰도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물론 성공한 활용도 올라가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도 경청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이제 좀 더 많은 광고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